길 좀 넓혀주세요. 뒤로. 뒤에 양쪽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지 마시고요. 다가오지 마시고. 지나가시면서 길 좀 내주세요. 길. 올려주세요. 길로 좀 열어주세요. 준비했다. 빨리 가세요. 여기 앞에 붙지 마세요. 멀리서 붙으세요. 자, 보도 좀 멀리서 붙으세요. 자, 카메라 좀 뒤로 빠져주세요. 팔 만지면 안 돼, 팔 만지면은 흔들려요. 뒤로 빠지세요, 뒤로. 신부님 여기 가세요. 네, 영원함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뒤쪽으로 모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미시면 안 돼요, 여기 미시면 안 돼요. 우선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면 안 돼요, 여기. 상대방님 이사를 상대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립시다. 여기서 기다립시다. 네. 자, 여기 기다리고 만납시다. 네, 기다립시다. 자, 막으세요. 여기까지 안 돼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린 올라가도 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교섭기획을 열었는데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을 출마하는 선대가 있겠습니다. 선화분양 참석을 있겠습니다. 참배를 대표하여 이재명 후보께서 선화 분양하였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오디오가 없어요. 의문이 바로 모두 농협 올해가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3주기를 맞이하는 때가 화장해라 집 가까운데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놓은 대통령의 세계서라 만들어진 요소와 교역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품으로 대통령의 고향 마을이 봉화마을에 있는 행가와 대통령의 집이 가까운 곳에 모셨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넓고 평평한 바위라는 자리에 여러 바위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주 작은 비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석 여러 바위에는 대통령 노무현 6글자를 새기고 요역 전체 바닥에 깔려있는 약 1만 5천여개의 국민 참여 각석에 새겨진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로 이 비석에 이유를 내시하였습니다. 비석 받침에 대통령의 소중한 거룩한 구절을 고 신영복 선생의 글씨로 쓰겠습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작은 빛, 너럭바위 아래에 대통령께서 편히 잠들어 계십니다.
가까이 더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수고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묵념으로 인사합니다. 모두 묵념. 바로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참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세요.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내려봐. 이동 중이에요? 이동 중? 자, 여기 조금만 뒤로 해주세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좀 만들어주세요. 분위기로만 잡아, 분위기로만. 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뒤에 공간. 내면 안 돼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이재명 화이팅! 제가 화이팅! 사람이 많지. 괜찮아, 괜찮아. 더 있어, 가만히 더 있어. 가만히야. 네. 장원 롯데네. 손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넘어서 밀지 마세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났는데? 우리 아저씨 때문에 다 가는 것 같은데. 카메라 좀 내려라.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죠? 미시면 안 돼요, 여기 앞으로 기다린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운명은 역사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다리가 안 좋아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세상. 과거와 경쟁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가는 그 세상. 여기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도구로서 꼭 해야 될 맞지요?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폐허 속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결국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가 정책과 국민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한 국민들 때문이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힘겨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것도 정부의 훌륭한 정책이 뒷받침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정부에 협력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뛰어난 국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도 국민이요. 또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 5강의 삶의 질도 선진국인 나라, 인권이 보장되고 누군가로부터 침탈당하지 않고 미시면 안 되세요.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특정한 개인들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피해를 입지 않는 공정한 나라, 그 나라 우리 함께 손잡고 꼭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우리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훌륭한 리더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 원하는 기회 넘치는 세상, 청년들이 처절하게 편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성장하는 나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안정된 한반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힘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내주십시오. 도움을 주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를 통해서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함께 뜻을 나누는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말고
함께하고 함께 책임집시다, 여러분. 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이 3기 민주정부의 공과를 온전히 떠안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다른 것들을 잘 승계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곧 남부 수도권 정책을 권양숙 여사께서 사저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균형발전, 함께 사는 세상, 희망을 모두 나누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남쪽에서 이 서울 경기로 가지 않고 이루고 잘 조용히 직장 없고 미래를 설립하고 있는 제2의 수도 남북을 꼭 만들 겁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균형 발전의 꿈이었는데 저 이재명이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차단해 주세요. 여기 다 차단해 주세요. 여기 다 차단. 갈게요. 라이브팀에 막지 마세요. 아, 이거 자기가 보는 거. 내려.
너무 빨리 빠지는데? 네, 좀 정리 좀 하면. 뒤에 파도가 나와요.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소영 대변인입니다. 발표 진행에 앞서서 잠시 오늘 이재명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하마을은 시민 노무현의 꿈이 깃든 삶의 공간이고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퇴임 이후 2009년 서거 전까지 노 대통령께서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첫 번째 대통령이셨고 귀향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가 균형 발전을 현장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집에서 생태계가 살아있는 아름답고 잘 사는 농촌,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꿈을 실현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일에 힘을 쏟으며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를 봉하마을에서 하게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소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미 있는 공간에서 남부 수도권 관련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분권의 나라, 균형 발전하는 나라 아직도 미완입니다. 이제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균형 발전하는 온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도권 1극 집중체제가 비수도권 지역을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 억울한 사람은 물론이고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기회와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국토 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할 핵심 전략의 하나로 남부 수도권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구상은 소멸 위기에 처한 영호남권을 돈과 사람이 다시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인 동시에 세계 5강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의 수도권을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분권형 성장 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묶는 중부권, 영남, 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 단일 경제권, 이른바 메가 리전으로 만들겠습니다. 2개의 초광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도시와 광역권 경쟁을 넘어서서 초광역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남부권은 마치 싱가포르처럼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남부권은 산업화 시기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 다시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남부 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에 견줄 만한 첨단 R&D와 생산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초인류 글로벌 기업이 서로 앞다투어 찾아오는 곳, 청년이 더 이상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 민간의 투자 확대,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로서 남부 수도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 3분의 1 수준인 국가 GDP 대비 규모를 절반 규모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구상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과 일자리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제도, 재정, 금융을 망라하는 과감한 지원,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신산업 벨트 조성으로 기업이 융성하는 단일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획기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투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 규제 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 투자 혜택과 같은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조선, 철강, 기계, 장비, 정유 같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 인력의 전문화된 교육 훈련, 노동자를 위한 정주 여건 강화, 선박 펀드와 같은 전문 금융 펀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서 글로벌 허브 국가의 위상을 갖춰가겠습니다. 다양하게 특화된 미래 성장형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북권의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소재, 항공, 우주, 수소,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 도시인 신산업 특화 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특화 수도는 4차 산업혁명 특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거점 도시로서 남부 수도권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초인류 대학타운 건설, AI,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고차 서비스 산업의 발전 허브가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인근 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서 세계적인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대전환시키겠습니다. 혁신 거점 도시의 입지 선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남북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현 수도권과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서 청년은 물론 인구와 산업이 다시 모여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R&D 센터를 건립하고 국내외 초인류 대학의 컨소시엄과 융합하는 연구중심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권 국립대학의 연합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계를 강화해서 남북권 전역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 그리고 설립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증 질환 중심의 4차 의료기관을 건립해서 최우수 의료진을 유치하겠습니다. 2차, 3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남부 수도권의 양대축인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남북권 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습니다. 넷째, 서울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도 병행하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초광역권인 중부 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수도권은 지금 과밀화로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처럼 경기도 일대는 초등학생들이 학습할 교실이 부족해서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으로 지방은 인구 소멸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은 지방을 배려하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에는 2개의 커다란 수도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부 수도권을 성공적으로 부흥시켜서 수도권 외바퀴였던 경제를 중부권과 남부권이 함께 발전하는 2바퀴 경제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대륙과 해양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남부 수도권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금융과 무역, 미래형 첨단 산업의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남부 수도권은 이제 또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서 중부 수도권과 상호 보완하고 또 협력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수도권 동부가 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비상할 초석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 이재명은 두 대통령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남부 수도권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이고 제약입니다. 기회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95% 이상 지키면서 실적으로 실력을 준비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회가 넘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세계 5대 경제 강국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잠시 자리 정돈 후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께서는 후보님과 같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람이 다 모이셨으니까. 네. 마이크 선이 짧아서요. 조금 자리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도록. 네. 네, 먼저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 내용. 아이고. 네,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이어서 현안 질문 진행할 텐데요. 먼저 지역 언론에서 오신 분 질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도민일보 민항기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공약 잘 들었고요. 영호남 제주를 묶어서 매우 큰 틀에서 남부 수도권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도민들은 부유경 메가시티에 익숙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부 수도권 공약이 부유경 메가시티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인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면 지금 시티도 큰데 더 큰 단위라서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리턴이 예산 투입이나 추진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거대 경제 리전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단위의 도시 간 경쟁이 이제는 초강력으로 계속 확장 중이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지금 4개의 메가시티 구상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이 메가시티들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문제는 이게 매우 중요한 국가의 국토를 거의 재편하다시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섣부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권 그리고 부울경 그다음에 전남 광주 이 세 개의 메가시티 사업들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되 이 세 개의 축들이 하나의 핵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세 개의 메가시티들이 연합해서 국제 간 경쟁력을 높이는 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약 관련한 질문 더 받겠습니다. 박정배 기자. 예, 박정배입니다. 그 5개의 수도권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려면 좀 교통의 소통도 원활해야 할 텐데 이게 현재로선 서울을 거치지 않고서는 뭐 예컨대 전남에서 강원으로 또 전북에서 뭐 경북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서울을 거치지 않고서는 뭐 철도도 없고 시외버스도 적고 그래서 지금 주로 언급하시는 철도나 도로가 취지는 좋지만 좀 건설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게 공항이 좀 활성화되면 비행기만 띄우면 좀 이렇게 지방 공항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포, 김해, 제주 빼면은 좀 공항이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자 합니다. 꽤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호남에서 강원도를 갈 수 있다. 이게 현재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무슨 강호축 광역교통망 계획들이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건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이제 광역교통망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공항과 이 광역철도 사이에 앞으로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최근 논란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육상교통에 비해서 항공교통이 약 20배 가까이 탄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국내선 특히 가까운 내륙선 부분들은 공항을 아예 법으로 폐지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나머지 유럽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마 우리가 광역교통의 추세를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고속철도 중심으로 체제를 재편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약과 현안 질문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님. 네,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연합의 강민경입니다. 봉화마을에서 또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셨다는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제주에 가셔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에 가슴에 새긴다고 하고 또 다소 흐느끼기까지 하면서 약간의 그 향수를 자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그분의 그 특이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재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주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제 개혁을 어제 좀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게 기존에 말했던 위성정당 문제 외에 전에 논의됐던 석패율제나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전에 곽상도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공약 관련해서 남부 수도권 공약이 불경 메가시티는 사실 행정 경권 통합까지 너무 많아서 좀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행정 고역 통합까지 염두에 두신 건지 영호남에 네, 그것까지만. 선거제도 개혁 네. 그리고 곽상도. 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는 이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개편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권 수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 가면서 이제 행정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갈등만 격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협력 체제 구축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의원 구속은 왜 이제야 왜 그 사람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참 드리고 싶지만 안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어제 윤석열 후보께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된 걸 가지고 무슨 편파 수사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의문되는 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의 마땅한 입장일 텐데 편파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또 수사당국을 규탄하는 듯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제도 뭐 보도가 하나 나왔지만 그 잘 모른다는 김만배 씨가 욕설도 나누면서 싸우는 사이다. 자기들 스스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녹음해서.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집을 무슨 화천대유 관련자가 샀다.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이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업의 종잣돈인데 그 종잣돈 부정 종잣돈을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없앨 수 있었는데 그걸 방치해서 결국 LH로 하여금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하고 또 성남시장인 저를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시의회 방해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했던 것들까지 포함시켜 보면 결국은 화천대유 그 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쪽은 윤석열 후보 아니겠냐. 또 이익을 본, 즉 아버지 집을 판 것도 이익일 텐데 이익을 본 것도 윤석열 후보다. 관련성도 그들의 얘기하면 훨씬 더 높다. 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 게 아니라 불이익을 줬죠. 공공개발을 하면서 민간개발 못하게 일단 막았고, 두 번째 민간개발을 하면서도 제가 초기 70%를 환수했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나중에 1,400억 정도? 1,400억 정도 추가 부담시켜서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의 발언을 또 보면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했다. 편의를 못 봐주겠다 그 말이겠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그 관련 업자들은 이재명은 그분 아니다.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뇌물 수수하는 당사자끼리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녹음에 다 나오는데 검사의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그 부정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즉 도움을 주고 부정사업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쪽이 의심을 받아야지 부정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들이 공산당이라고 비난하는 저를 그 당사자가 비난하는 것은 전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형평성이 결여된 시각으로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저를 또 무슨 의심을 하는 취지로 공격을 해서 제가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해명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여튼 뭐 이경재 변호사도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러고 우리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가 국민들께는 국민의힘이 방해했더라도 제가 100% 환수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100% 환수 못하게 막은 당사자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에서 혜택을 본 집단 그 민간업자를 도와준 그 집단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게 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곽상도 50억 클럽 당사자가 구속이 됐으면 나머지도 엄벌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수사했냐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막으려는 태도라고 보이고, 제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반드시 부정대출부터 시작해서 이익을 나누는 시점까지 민간개발을 강요하고 공공개발을 막았던, 이익을 나누고 투자를 1조 3천억 한 은행권은 이익을 못 보고 1% 투자한 쪽이 이익을 전부 가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 전모를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특검을 우리가 임명하겠다, 또 자기들 관련된 부분을 빼고 하자, 이런 이상한 주장하지 마시고 윤석열 후보님 당당하면, 자신 있으면 특검 수용하십시오. 그 대선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전모를 가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선거제도 얘기는 가능하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부산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거대 양당 체제여서 뭐 정치 발전에 도움을 준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제는 이 다원화된 시대에 이 양당의 일종의 정치 독점은 이제는 해소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지 않지만 이 양당 체제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다른 쪽이 기회를 갖는 기형적인 정치 체제가 됐기 때문에 오로지 더 잘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 정치 세력을 방해해가지고 성과를 못 내게,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유도하는 것이, 그게 정치 기술이 됐습니다. 그게 정치적 능력이 된 사회가 됐죠. 그래서 제3의 선택지 또는 제4의 선택지를 국민께 드려야 하고,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면 양당도 잘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못하게 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그게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민주적 원리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는 선거제도를,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논의되지만 첫째로 이거 위성정당 못하게 금지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서 잘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 있는 대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책임총리제 헌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과 정책,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좋은 걸 쓰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다 쓰는 국민내각 통합정부의 정신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제도 얘기는 하도 많아서 나머지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권양숙 여사님 예방 일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오늘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편 일정 때문에 짧게, 그러면 후보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네. 이준성 기자님 말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후보님, 언론에서 보도가 하도 우리 얘기는 안 써주고, 이재명은 그분과 관계도 없는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한 달 넘게 그분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이런 얘기해도 보도도 거의 안 되고, 또 어제 보니까 김만배한테 계속 봐주다 이제 더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오는데도 별로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라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지난주부터 상임위 추경 심사 시작했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는 증액 불가 입장내셨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좀 증액을 애둘러 반대했다는 의견을 냈다는 분석이 있어서요. 좀 여당 의원들께서는 추경 증액 압박하면서 청와대 앞에 농성도 하고 그러시던데, 좀 이 추경 처리 두고 이 당정청 간 갈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국회도 임명 권력이 아니라 이제 선출된 권력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데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나 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태에서 야당조차도 말로는 35조 원 하자 그러면서 대신에 다른 기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마련해와라 라고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속 지원이냐 아니면 추가 지원이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국회와 또 여야, 또 정부 측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정말 깊이 살피셔서 우리 국민들도 살고 나라도 사는 또 방역 정책도 제대로 좀 집행되는 그런 상황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쿠키뉴스 마지막 정말 좀 짧게 하시겠어요? 답변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사님 예방 일정이 너무 촉박해져가지고요. 네, 쿠키뉴스 최기창입니다. 부울경 도셨는데 사실 부울경에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돌아보셨더니 어떤 느낌 드셨고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또 부울경에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운동할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만 모시고 갔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책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